안녕하세요 여러분,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과연 우리 같은 초보 셀러들이 뛰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게다가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다 끝났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는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불안감에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4, 5년 전에 구매대행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구매대행 시장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매년 들렸어요. 네이버에 알리 상품이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아마존이 11번가와 제휴를 맺었을 때, 쿠팡이 로켓 직구를 런칭했을 때도요. 매번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구매대행은 끝났다라는 말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구매대행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나의 판매 전략도 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윈들리 고객님들 중에서도 올해 초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유니크한 상품을 잘 발굴해내시면서 새로운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 시장에서 여전히 성공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질 수 있는 이런 불안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알리나 템으로 시장이 어렵다는데 실상은 어떠한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승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의 기존 장점은 여전히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해외 구매 대행의 시작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실제 마주하게 될 경쟁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강의의 완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고작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에 불타서 시작했다가도 막상 강의조차 끝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관련된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것만 잘 실행하셔도 시작한 100명 중에서 10등 안에는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강의를 수강한 분들 중에서도 실제 판매에 뛰어드는 분들은 더 적습니다. 게다가 3개월 넘게 꾸준히 상품을 업데이트하면서 월 1000개 이상 상품을 올리는 초보셀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몇 번 해보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두려워할 만큼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레드오션화보다는 개개인의 실행력과 의지의 문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만큼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과를 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성공한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항상 하는 말씀이 구매 대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뚝심 있게 몇 개월 그리고 몇 년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조금 하다가 안 되면 99% 이상이 다 포기하니까요. 물론 시장이 5년 전 그리고 10년 전보다는 더 어려워지고 녹록지 않아진 부분이 있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 판매 마켓과 플랫폼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존의 판매자분들이 여러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있고, 기존의 판매 실적과 축적된 판매 리뷰를 무기로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상 초보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는 계속 존재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의 특성상 아무리 숙련된 셀러라도 늘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야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고객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오히려 초보자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내가 발굴하고 그걸 소싱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기존의 경쟁자들과도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모든 온라인 마켓이 신상품을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쇼핑몰에 신상품은 없고 같은 상품들만 계속 뜬다면 고객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이버나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들도 새로운 상품이 등록되면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신상품에 가산점을 주면서 항상 밀어주고 있고, 계속 새로운 상품만 잘 찾아낼 수 있다면 누구나 기존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숙련된 경쟁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따라잡는 게 쉽진 않겠지만 초보자들은 오히려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레드오션 안에서도 새로운 상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이건 초보자분들에게 지속적인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핫한 이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국내 해외 구매대행 시장에 알리나 테무의 등장으로 국내 판매자들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국내 언론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분기 알리익스프레스의 결제 추정액은 무려 8,196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164%나 성장을 한 거죠. 테무 역시 91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226%나 증가했어요. 그럼 엄청난 성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비교해보면 실상은 그렇게 위협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쿠팡의 결제 추정액은 12조 7,034억 원, 그리고 G마켓과 옥션을 합친 이베이 코리아는 3조 5,548억 원이었거든요. 11번가도 2조 631억 원, 팀원도 1조 8,4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직 중국 플랫폼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 측면에서는 중국 플랫폼들이 오히려 상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월 평균 807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쿠팡, 이베이 코리아 다음으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테무 역시 66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5위 정도에 올라섰습니다. 이용자 수는 많은데 거래액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객단가에 있습니다. 한국 플랫폼 이용자들의 1인당 결제액이 13만 원 정도에서 한 16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고작 3만 원대, 그리고 테무는 4,400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몇천 원짜리 저가 상품만 구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쿠팡 이용자 한 명이 결제하는 금액을 따라잡으려면 테무 이용자는 무려 37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용자 수가 많아도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서는 이렇게 몇천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보통 10만 원 이상의 중고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무, 알리와 직접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팔릴 만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저가 제품 시장은 중국 플랫폼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차별화된 고가 제품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시장에서 유명한 전략인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을 소싱하는 크무비라고 알려진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알리나 테무 사태를 견제하기에는 여전히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저가여서 그런지 판매 제품의 품질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훼손되어 배송되는 경우가 많고 환불을 요청하면 일부 금액만 환불해주고 나머지는 사이트 쿠폰 금액으로 교환해주는 처리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서비스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테무 알리가 아직은 부족한 CS 영역에서 나만의 반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 역시도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이 아직 해외 구매대행 시장은 나만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외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와 시장 파이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의 기존 장점들은 무엇이고 또 여전히 장점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정말 무자본에 가까운 창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여전히 유효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 초기에 필요한 건 비상주 사무실 월세와 그리고 상품 등록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 비용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만 원 정도 안팎의 비용으로도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없이 집에서 하시면 사무실 비용도 필요 없으시고요. 다만 초기 자본이 적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본력 있는 경쟁자들에 맞서려면 초보분들은 상품을 찾고 올리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장 분석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두 번째 장점은 무재고 판매입니다. 이것 역시 여전히 가능하고 실은 해외 구매 대행의 핵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싱한 상품을 미리 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구매해서 고객에게 배송하면 됩니다. 다만 무재고 판매의 장점을 살리려면 그에 적합한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입업자들이 취급을 꺼리는 고가의 상품, 그리고 인증이 까다로운 상품, 옵션이 많은 상품이 무재고 판매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 옵션이 많은 상품이 있다면 잘 안 팔리는 색상들은 좀 다 사입해 두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상품 이미지만 있어도 사이트에 일단 올려놓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때 상품을 구매해서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 위주로 소싱하는 방법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입업자분들은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송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네이버에 상품을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서 국내 판매보다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면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카테고리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실제 수요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세 번째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장점입니다. 노트북만 있다면 사실상 어디서든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구매 대행 사업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성능 좋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데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상품을 수집하고 상품 이미지 수정이나 업로드에 관한 효율이나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양이 낮으면 효율성 문제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해외 구매 대행의 여전한 장점은 높은 수익성입니다. 초반에는 제품 소싱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같은 것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만의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해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제 주변에는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일하시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여러 명 계십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 될 때 꼭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업 수준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신다면 월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업으로 전환한다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은 업무에 익숙해지고 자신만의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올라오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해외 구매 대행의 5번째 장점, 나이 제한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취직이나 창업도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랑 인터넷만 다룰 줄 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초반에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따라하시면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어느 정도 성과는 꼭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사회 경험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고객의 심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제 주변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고객 응대 엄청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50대나 60대에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여전히 해외 구매 대행에 적용되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성과를 내기에는 경쟁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성공 확률이 좀 더 낮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회사 월급에 준하거나 그 이상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여전한 매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는데요. 여러 장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선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스토어랑 그걸 연결시켜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홍보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를 이용해서 엄청난 판매 수익을 얻으신 분이 계십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방법을 잘 쓰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쉽게 시작하실 수 있고 그 효과도 상당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본 구매 대행 시장입니다. 그동안 해외 구매 대행하면 중국 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 시장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들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국내와 차별화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상품을 업로드하다 보면 어느새 잘 팔리는 효자 상품들이 하나 둘씩 생기실 거예요. 그런 상품들은 유료 광고를 활용해서 더 많이 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료 광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초보 셀러분들도 조금씩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구매 대행의 레드오션과 알리, 테무에 관한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시작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전략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에 관하여 이제 진짜 늦었다라는 이슈는 예전에도 있었고 요즘도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구매 대행 시장 파이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음에도 초보분들을 위한 해외 구매 대행의 양질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윈들리 김 대표였습니다.